이승 자리에 앉으세요. 동구의 어느 학교에 아프가니스탄 그 난민의 일부가 이제 울산으로도 이주한 모양이야. 다 하나? 아프가니스탄 오는 사람들이 전국으로 약간 흩어져서 이주하나? 다 하나? 하여간 울산 동구로 정착을 하는 모양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난민들의 일부가 울산에 정착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나요? 찬성하나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주민들이야 그렇다는데 학교에서 엄청 막 반대한다 하더라고요. 학교에 동구에 있는 모 학교에서 어머니들이 농성을 한대. 우리 학교 못 오게 하려고. 여러분이 이제 자식이나 손주가 그 학교 다니는데 난민 아이들이 오면 여러분들은 반대할래요? 아니면 그냥 둘래요? 어차피 인구도 주로 사는데 다 수입해야 된다. 네. 이렇게 반대하는 데는 진짜 싫어서 반대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이유로 반대도 하죠. 이렇게 그 보조금을 더 어떤 복지를 더 늘려달라, 지원을 더 많이 해달라 이런 것도 있겠죠. 어떤 이유로 반대하는지 모르겠지만 최악의 경우는 배타적으로 반대한다면 이거는 정말 이건 문제다 정말. 우리는 본래 노마드에서 유목민, 우리 조상들은 다 유목민, 노마드. 어디 가나 아프리카로부터 이쪽으로 이주하고 인류의 초기 역사는 이주의 역사라고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계속 이주를 해왔는데요. 이주를 하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렇게 다른 토착민하고 새로 이주민하고 사람끼리도 다툼이 있고 또 동물과 사람끼리도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 이주에 성공하면 이제 확장하고 더 커지고 이주에 실패하면 죽거나 도태되고 이러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확장하려면 배타적이면 확장이 될 수가 없다. 성장하려면 배타적이어가지고는 성장할 수가 없죠. 수용. 배타적이 아니라 수용을 해야지 확장을 할 수가 있고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나이가 많아지면 수용적이 될까요? 배타적이 될까요? 나이가 60대 중반이 넘어가고 70이 넘어가고 그러면 배타적이 되기가 더 쉽죠. 새로운 걸 수용한다는 새로운 걸 도전한다라는 거잖아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게 쉬운 게 아니라 돈 받아들이는 건 쉽지. 돈 받아들이는 건 쉬워. 근데 누군가 마음을 다른 사람이나 다른 문화나 다른 뭔가를 받아들이는 것은 수용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보수가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이 보수가 제대로 된 보수는 탄탄하게 안정적으로 잘 성장하자라는 게 보수잖아요. 무조건 배타적이라는 게 아니고 무조건 수용적이라는 게 아니고 진보라고 해서 무조건 수용한다는 게 아니죠. 둘 다 사실은 진보나 보수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 옳은가거든요. 내가 생각할 때는 보수 약간 천천히 가는 기존의 틀을 유지하면서 천천히 가는 게 옳다. 기존의 것을 빨리 타파하고 잘못된 건 빨리빨리 없애고 빨리 가는 게 더 낫다. 이게 진보 아니겠어요? 그런데 진보는 무조건 수용적이고 보수는 무조건 배타적 이런 건 또 아닙니다. 우리가 보수를 잘못 알고 있고 진보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이렇게 배타적이게 되면 특히 아이는 성장을 해야 돼요. 아이들은 수용적이어야 될까요? 배타적이어야 될까요? 당연히 성장해야 돼. 아이들은 성장을 해야 돼. 이렇게 다른 문화를 같이 이렇게
그 다른 문화를 같이 수용할 수 있다라는 거, 저는 오히려 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가난한 아이들만, 무조건 부자인 아이들만 같이 똘똘 뭉쳐 사는 것은 저는 반대고, 부자와 가난한 아이들이 같이 섞여서 사는 사회가 저는 훨씬 더, 부자는 가난한 걸 배워야 되고 가난한 건 부자를 배워야 돼요.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가 있는데 17세기 말부터 18세기 초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700년대 전후에 그 러시아, 지금의 러시아,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렇게 강성하고 강대하고 이렇게 영토를 많이 확장하고 그거를 그 기틀을 마련하고 그렇게 한 사람이 표토르라는 이제 대제, 표토르 황제인데 너무 큰 황제라 해서 표토르 대제라고 그래요. 표토르 대제는 어렸을 때 그 황제의 자리에 오르긴 했지만 나중에 동생이 된 거야, 누나 된 거야, 누나한테 밀려가지고 지방의 성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 정말 이제 이렇게 하찮은 취급을 당하는데요. 그때 주민들하고 시민들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이제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수용적인 태도를 가졌다라는 거죠. 그때 이제 어려운 사람들, 빈민들하고 같이 했던 그런 것들이 나중에 지금의 러시아를 만든 표토르 대제라는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부자인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줄 알고, 가난한 사람은 부자의 마음을 이해할 줄 알고, 이게 서로 수용적이 된다면, 그러면 확장이 엄청 크게 일어나고 성장이 엄청 크게 일어나죠. 그렇다고 절에 다니는 사람, 여러분들 뭐 교회도 가세요, 뭐 다른데 이슬람도 가세요, 이 말은 아닙니다. 이제 일부러 이게 적극적 수용이 있냐, 아니면 이렇게 적극적 말고 적극적의 반대는 뭐죠? 그래, 소극적 수용이냐 적극적 수용이냐. 이제 적극적 수용은 지장보살이죠. 지장보살은 적극적으로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사람, 오는 인연을만 이렇게 제도한다는 그런 게 아니죠. 관세음보살님은 지장보살님보다는 약간 소극적이지만 관세음보살님이 소극적인 건 아니죠. 관세음보살님도 적극적이에요. 하지만 관세음보살님은 비교적 지장보살보다 소극적이라는 것은 인연을 중시해서 나를 부르면 가겠다라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은 내 이름 불러줘. 내 이름 불러주면 가겠다 이거거든요. 경전에 나타난 걸 보면 내 이름 부르면 관세음보살이라 부르면 가겠다. 그 인연 따라서, 인연이 맞아서. 지장보살은 안 불러도 가, 안 불러도 그냥 내가 지옥에 간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선교 활동, 우리 불교는 선교 활동을 많이 하지 않는데 선교 활동이 약간 적극적이잖아요. 선교사들, 지금 선교사들 말고 옛 선교사들 보면 아프리카에도 가고 아메리카도 가. 일부러 적극적으로 가서 거기서 활동들을 한다는 게 적극적으로 해서 이제 지장보살처럼 이렇게 하는 건데요. 물론 이제 그들이 선교사들이 그렇게 활동한 것은 정부 지원 내지 어떤 그 당시에 뭐랄까 문화적 어떤 것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 됐었을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스님들도 이제 제가 어제 서울에 가서 조계사에 가가지고 조계사에서 뭘 했냐면 승각결사체 모임 있는 스님들이 신규 승각결사체 편입된 분들은 증서를 뭐 저희들도 이미 했기 때문에 증서들 받고 새로운 분들은 새로 오셨다고 또 증서를 받고 또 사례 발표 3번씩 20개 정도 20팀 정도 사례 발표를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 거 보면 어느 데는 이제 그 독거노인을 위해서 반찬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갖다 드리기도 하고 어떤 데는 호스피스 활동들을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국제 구호 활동을 하는 스님들도 있더라고요. 스님들이 모여서 국제 구호 활동들 해서 외국에 가셔가지고 포교를 하셔가지고 거기 그쪽에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출가를 시켰대. 지금까지 한 40명 넘게 출가를 시켰대.
그 조계종에 출가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러는데 엄청난 실적입니다. 그죠? 국제 구호 활동을 하면서 겸해서 이제 부처님 제자로 만드는 것까지도 하고 또 참선 뭐 아카데미 이래가지고 참선을 이렇게 시키는 데도 있고 또 도서관 만들어서 도서관 이제 운영하는 스님들도 있고 또 심리치료, 미술치료 스님들이 모여서 미술치료 같은 이런 거 또 소년원에 가가지고 스님들이 뭐 하는데 군포교 군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스님들이 여럿이 모여서 승가결사체라고 해가지고 그런 제도를 2019년도인가요? 이때부터 승가결사체 그걸 하면 우리도 점수를 받아요. 우리가 이수해야 될 점수가 있어. 조계종 스님들은 조계종에서 좀 관리를 해요. 조계종 관리가 이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요. 단점이라면 정치적으로 이렇게 말 잘 듣게 하는 이런 것이 단점이래. 말 안 들으면 조금 이제 징계 주고 이제 이런 길들이는 것이 굉장히 단점인데 장점이라면 그렇게 단체 활동들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들도 있는 거죠. 그 중에 승가결사체가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승려 이수 교육을 이수해야 될 점수가 있거든요. 1년에 50점, 60점을 늘 어디 가서 강의를 듣고 어떤 활동들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 되는 의무적인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승가결사체로 대신 점수를 준다. 그리고 비용 지원도 해준다. 우리 어린이 청소년 천진불 연합 합창단은 작년에 700만 원을 지원받았어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7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작년엔 동네 문화회관에서 랜선 음악회 같은 것들을 했거든요. 비용이 이제 더 들어. 사실 문화회관 이런 데 빌리고 뭐 이렇게 음향하고 뭐하고 하면 비용이 뭐 팜플렛까지 만들고 하면 2천만 원, 3천만 원 막 이렇게 들거든요. 그래 각 사찰 9개 사찰들에 돈 더 각출을 해내고 또 그걸 지원비 받은 것도 하고 또 다른 후원금도 받고 그렇게 또 각 그 9개 사찰들은 이렇게 합창 지휘자 반주자 또 비용 또 지불해야 되잖아요. 매월마다 비용이 정말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래도 그게 우리가 이제 조계종에서 지원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어차피 하는 거고 근데 지원을 해주고 해서 승가결사체 점수도 받지 또 지원도 이렇게 몇백만 원 이렇게 받지 우리 같은 이런 팀들이 한 20개 정도 어제 모여서 사례 발표를 했어요. 그것이 이제 스님들이 모여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포교를 하겠다. 적극적인 제도가 있겠다. 적극적으로 중생을 제도하겠다. 물론 그게 얼만큼 적극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스님들이 가야 될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소극적으로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것은 이제 절에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오는 사람들 상담해주고 오는 사람들에게 강의해주고 법문해주고 이것이 이제 오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는 사람, 인연이 있는 사람을 소극적으로 하는 거죠. 이 소극적이 더 진행이 되면 배타적이 되죠. 그냥 우리끼리만 잘 살 거야. 대한민국 사람들끼리만 잘 살 거야. 앞으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죠. 특히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화됐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게 정말 미국인들이 좀 월드적인 생각을 갖지 않으면 이제 미국의 성장이나 발전은 있기가 어렵겠죠. 미국 사람들이 좀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야지 미국이 더 발전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세계적으로 더 월드와이드적인 그런 사고를 가져야 되는데요. 우리는 지역적으로 배타적인 지역에 위치해 있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더 심한 배타적인 지역을 가지고 있죠. 지정학적으로 섬나라인 일본. 그것도 그냥 섬나라 아니라 극동의 섬나라. 주변에 대한민국하고 조금 더 위에 올라가서 중국밖에 없어. 남쪽으로는 없어요. 일본은. 정말 배타적인 지정학적 위치죠. 배타적인 지정학적 위치라면 고립되기가 갈라파고스? 고립되기가 쉽다고 지금 일본이 딱 이제 갈라파고스처럼 뭔가 좀 많이 배타적이 돼서 일본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죠. 우리나라는 거기에 비해서 일본보다는 이제 좀
이렇게 확장적이긴 해도 우리나라도 사실은 약간 배타적이죠. 반도 국가이고 일본에 가려면 바다 건너로 가야 되고 중국은 이제 북한이 있어가지고 지금 어쨌든 우리나라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도 지금 남북이 갈려져 있고 일본이 성장하고 중국과 미국이 미국이 태평양 건너에 있는 미국이 바다 세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지금은 배타적인 지역이 아니라 굉장히 핫한 지역이 돼 있죠. 아프가니스탄은 굉장히 이렇게 주변에 나라들이 많아요. 중국하고 맞대 있죠. 인도 쪽 파키스탄이 밑에 있죠. 위에가 러시아 뭐 있죠. 왼쪽에 동유럽 뭐 이렇게 그런 데는 배타적이게 되면 참 힘들어요. 이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는 주변에 이제 나라들이 굉장히 너무 되게 많아서 이쪽이 강해지면 이쪽에서 침공, 저쪽이 강해지면 중국이 강해지면 중국에서 침공, 인도가 강해지면 인도에서 침공, 러시아가 강해지면 러시아에서 침공. 뭐 우리나라보다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열려 있는 곳인데요. 그렇지만 그런 곳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배타적이에요. 파슈튠족에 무슨 족 자기들 종족끼리만 이렇게 하고 자기들 파슈튠족이 이렇게 집권을 하게 되면 다른 족은 멸살 정책을 쓰고 자기 종족들만 공무원이 되고 뭐 국회의원 장관을 하고 군에 뭐 이런 걸 하고 모든 걸 장악하고 이렇게 하니까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경제적으로 불안하고 아프가니스탄은 답이 없는 거죠. 배타적이기 때문에 너무 배타적이라서 자기 민족들 또 이슬람 극단주의적이잖아요. 그러니 종교적으로 극단주의적이지. 또 종족끼리 자기 종족만 최고라고 파슈툰족 최고라고 한 40% 정도 되나요? 3, 40% 정도 되는데 나머지 50%, 60%는 무시하는 거죠. 그 4천만 명의 사람들 중에 2천만 명 이상이 쓸모없는 사람인 거야. 겨우 그냥 이렇게 농사나 짓고 뭐 이러지. 4천만 명 중에 한 천 몇백만 명만 이렇게 그 나라를 운영하는 운영 주체가 되니까요. 그러면 이 분열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차별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이 차별과 갈등을 조정하는 비용이 적지가 않아요. 그 조정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성장할 수가 없죠. 더 나은 인물이 만들어질 수가 없고. 그러니까 배타적이 되면 성장이 어렵다. 더 마음을 더 넓게 크게 쓰는 사람들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 아프가니스탄은 정말 힘들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예요. 우크라이나도 친러, 반러, 친서방, 반 러시아 뭐 이렇게 이런 것 이념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민족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하죠. 이게 배타적이 심하게 되면 또 정치를 서로 이렇게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배타적으로 되면 역시 우크라이나처럼 우크라이나가 지금 미래가 있나? 미래가 별로 안 보여요. 저 나라는 성장할 것인가? 많은 자연 지리적 요건, 우크라이나도 지리적으로 엄청 열려 있는 곳이잖아요. 우리나라에 비하면 우크라이나 위에 러시아 있죠. 밑에 루마니아, 흑해 뭐 이렇게 그 흑해가 있으니까 확장성이 크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위에 벨라루스하고 발트 3국하고 폴란드하고 조금만 건너가면 영국, 프랑스하고 우크라이나도 굉장히 이렇게 열린 배타적 지역이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열려있는 어디로도 타통팔달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에 있는 사람들이 배타적이다. 확장적이지 않고 수용적이지 않으면 그것을 충분히 이용할 수가 없죠. 힘들어요. 그래 살기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사통팔달이 있는 곳이 잘 사는 데가 잘 없네요. 중국은 약간 배타적. 다 열려 있지만 미국은 좀 배타적이잖아요. 위에 카나다하고 밑에 멕시코밖에 없어. 그냥 자기들이 막 나가고 싶은 대로 막 영국도 약간 배타적이죠. 프랑스도 뭐 이렇게 수용적이긴 해도 이렇게 조금 전에 말한 우크라이나라든지 아프가니스탄 같은 이런 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어쨌든 이게 아이들이 성장하려면 수용적인 태도가 좋다. 많은 경험들을 해야 된다.
엄마들이 나서 가지고 우리 학교는 안전하기만 해야 돼요. 물론 안전 좋죠. 안전해야 일 기본이 안전이죠. 근데 너무 안전을 찾으면 보수적이 되고 배타적이 되기가 쉽죠.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려면 리스크를 감수해요. 투자라는 건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어디 땅을 샀어. 청남동에 땅을 사고 건물을 사. 야, 이거 리스크를 감수하지. 일단 대출 리스크가 있죠. 그 다음에 이것이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 리스크가 커요. 그렇지만 그 리스크를 감당하고 지금까지 투자를 해온 사람들의 대부분이 부자가 됐어. 그 리스크가 싫어서 나 이거 안 할 거예요. 나는 그냥 안전하게 살 거야. 이런 사람은 그 예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하다라는 거죠. 물론 리스크를 감당을 해서 도전한 사람이 깡통찬 사람도 많이 있죠. 그게 이제 우리는 항상 그 깡통찰까봐 괜히 리스크를 감당을 해가면서 힘들게 마음 졸여가면서 저 오를까 말까 대출 이런 이자를 생각하면서 막 걱정을 하고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마음 편하게 그냥 통장에다 넣어놓고 그냥 그렇게 살 거야 이렇게 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이 안전하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부러워. 그동안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데 집을 이 집으로 옮겨 다니고 저 집으로 옮겨 다니고 이 땅을 샀다 팔고 저 땅 샀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 나름 나보다 몇 배가 됐는데 20년 전에는 내 발밑에 있던 애인데 지금은 위에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거 모두 다 확장, 성장, 수용적 태도라는 거죠. 리스크를 감당한다라는 것이 감수한다는 것이 그래 내가 빚을 떠안을게. 그래 그런 어려움을 껴안을게. 성장이라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죠. 안전하게 간다 해가지고 크게 성장하는 일은 공부 열심히 하면 되죠.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가세요. 서울대 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저 공기업 들어가시고 삼성전자 들어가시고 그런데 의사 되시면 되겠네. 의사 되시면 공부 열심히 하죠. 그런데 그게 우리가 머리가 그렇게까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가만히 이렇게 그렇다고 무조건 여러분들 뭐 투자를 하라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배타적이고 이렇게 너무 안정적으로 간다라는 것은 또 다른 하락이기도 쇠락의 길로 가기도 한다라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이 인구 구조가 굉장히 안 좋아서 이번 달 발표한 것이 0.84더라고 0.81이더라고 합계 출산율 남녀 합계 출산율이 0.81이에요. 1 밑으로 있는 나라도 거의 뭐 이제 유수한 나라 중에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다 1 위로 아무리 일본 안 좋다 하더라도 1 넘거든요. 북한도 1.3 뭐 이렇게 돼요. 중국도 1.5 뭐 이렇게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만 지금 1 밑으로 내려와서 그것도 0.81 지난달인가 몇 달 전에 0.84였는데 더 내려와서 0.81이에요. 아이를 안 낳는다라는 거잖아요. 나이가 들면 저절로 보수적이 되고 저절로 이제 안정적이 돼요. 이 적당한 보수, 적당한 안정, 적당한 보수, 적당한 안정은 평온을 이렇게 그냥 늘 같은 성장도 없고 쇠락도 없을 것 같지만 안정적이고 보수적이라면 이거는 점차로 쇠락할 수밖에 없어요. 물가는 오르는데 나는 그대로 가겠다 이거거든요. 물가는 계속 3%씩 오르고 있잖아요. 나는 그대로 가겠다니까 결국 알고 보면 안정적으로 가겠다라는 것은 쇠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또 게다가 몸까지 점점 나이가 60이 넘어가면 점점 쇠락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쇠락해서 안정적으로 가겠다라는 것은 더 노화를 부추기게 돼요. 차라리 나이가 들었을 때 나이가 60대가 넘고 70대가 넘고 이럴 때는 약간 젊었을 때만큼 못하더라도 그래도 날 뭔가 도전하겠다. 순례 간다면 일본으로 등록하겠다. 불레보살. 순례 가면 일본으로 그리고 어디 뭐 새로운 걸 한다면 일본으로 뭐 하겠다.
그렇게 그것이 이제 이렇게 젊어서도 잘 안 되긴 하지만 나이 들어서는 그거라도 할 수 있는 거 뭐 공부한다면 금강경 뭐 화엄경 공부한다면 제가 일본으로 등록 새벽기도 힘들지만 그래도 하겠다고 이렇게 도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젊어서는 세상이 날 도전하게 만들어요. 젊은 20대, 30대는 도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 20대, 30대는. 그런데 나이가 들면 환경이 그냥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이 든 사람이 일부러라도 더 도전적으로 일부러라도 문 열고 밖에 나가가지고 태화강이라도 걷고 일부러라도 뭐 어디 그 여행도 다니고 술래도 다니고 일부러라도 극장을 찾아가가지고 영화도 보고 일부러라도 성남동 가가지고 휴대폰을 못 바꾸면 케이스라도 일부러라도 바꾸고 이제 일부러라도 요즘에 옷 많이 싸잖아. 옛날보다 이제 10,000원짜리라도 한 번씩 일부러라도 가서 사고 그렇게 일부러라도 자꾸 도전하고 새로운 것 요즘 성남동도 외국인들 정말 많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저 외국인 노동자 정말 많아졌네. 네, 참 예쁘구나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수용성을 늘리면 그러면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돼도 늙지가 않은데요. 보수적이 되면 안정적이 되면 빨리 노화가 되고 이렇게 좀 그래요. 성불하세요.